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원래 이번 화를 마지막으로 공부라는 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책을 정리하다 보니 좀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생겨 마무리는 다음 화로 미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고요. 그러면 공부에 대한 5번째 생각을 Here we go 하겠습니다. 2019년 가을 휴가 기간을 이용해 잠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녀왔습니다. 깊은 인상을 선물로 준 아름답고 로맨틱한 풍경과 또 그곳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누었던 소소한 정이 여전히 진한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먼저 연락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혹 누군가가 작년 일정 중에서 하루만 더 반복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프라도 미술관 투어를 꼽을 겁니다. 저는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반드시 그 나라와 도시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빼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역사의 조예가 깊어서도 그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많은 이들이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듯 저 역시 개성 없는 군중처럼 방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껏 다양한 뮤지엄에서 많은 유적과 미술 작품을 봐왔지만 저의 온몸을 휘감을 정도의 강렬한 인상을 준 작품은 흔치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정도? 솔직히 루브르 박물관에서 봤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그닥 감흥이 없었습니다. 워낙 그림이 작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다녔던 미술관 투어가 마드리드 프라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바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말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벨라스케스가 그린 시녀들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림의 사이즈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가로 2.7m, 세로 3.1m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프라도 미술관에서도 이 그림의 강렬함은 미술관의 기세에 꺾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그림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넋을 놓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가이드가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는데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림에 대한 해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고 오늘은 피카소의 이야기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피카소가 한때 프라도 미술관의 관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피카소가 출근을 하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감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최소 2시간은 멍하니 벨라스케스의 여러 작품을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피카소의 작품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벨라스케스의 오마주 작품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마주란 어떤 작품을 모방했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피카소는 벨라스케스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저와 피카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먼저 책 249쪽에 나오는 글을 소개할게요. 익명의 게스트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어줄 테니 잘 들어주세요. 우리를 매혹하는 것은 이런 작품이다. 어떤 멋진 작품을 만났을 때 우리는 경탄한다. 그것이 예술 작품이든 자연 작품이든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멋진 예술과 자연을 하나의 작품으로 대한다. 그저 아름답다, 멋지다고 느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작품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작품 너머에 있는 기회를 고민하게 된다. 사람의 기회가 아니더라도 도대체 무엇이 어떤 과정으로 이런 멋진 것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다. 그러므로 사람을 공부로 이끄는 것은 멋진 대상을 넘어 그것을 만들어낸 기회다. 이 기회에 눈이 가야 사람은 순간적인 경탄을 넘어 기회에 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감정선 갑, 전달력 최고의 목소리 후원 감사합니다.
저자의 글이 이해되시나요? 저와 피카소는 같은 작품을 보고 비슷한 감동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 자체에서 오는 그 느낌에만 머물러서 향유했던 거지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 도대체 뭐지? 이 그림이 왜 이러한 인상을 주지?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저 그림이 말하는 의도가 뭐지? 라는 본질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피카소는 달랐죠. 같은 작품을 보고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경탄을 넘어 그림 안에 담긴 예술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 발 나아간 것이죠. 기회라는 말은 예술로 승화될 정도로 갈고 닦은 기술이나 재주를 일컫는데요. 공부의 저자도 호기심이 생겨야 기회로 나아가는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글을 쓰는 이는 아름다운 문체를 보면 반합니다. 이론을 공부하는 이는 논리정연한 이론을 보면 반하고요. 기계를 만지는 이는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보면 반하죠. 대충 옷을 걸친 것 같은데도 재질과 색,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멋진 스타일을 연출할 때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반합니다. 제 주변엔 스마트폰만 들이대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단순한 멋짐과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수준에서는 기회라는 공부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책에서도 몽골의 은하수 이야기가 나와 저의 경험을 덧붙이자면 저 역시 2015년 여름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몽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혹 몽골을 다녀온 분들은 알겠지만 몽골의 밤하늘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숨이 멎으듯해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특별한 몇몇만 느끼는 경탄이 아닙니다. 보편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몽골의 은하수를 보며 느끼는 경이로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질서하게 흩뿌려져 있는 것 같은 은하수 속에서도 질서를 찾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들이요. 너무 경이로워서 숭고미를 넘어 경악스럽게까지 하는 그 대상을 분별하고픈 욕구가 생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기회라고 하는 공부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통해 무질서로 보이는 곳에서 질서를 발견할 수 있고 별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흩뿌려진 게 아니라 각자가 위치해야 할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심지어 그들이 붙여준 별들의 이름까지 알게 되고요. 즉, 경탄을 넘어 질문이 생기는 곳, 자연스레 호기심이 발동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256쪽에 적혀 있는 공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또다시 익명의 게스트가 목소리로 출연해 주실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공부는 분별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분별의 힘이 있을 때 비로소 대상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불쾌에서 쾌로 나아갈 수 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경악에서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분별의 힘이 향유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공부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뿐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저 공부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부의 쓸모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힘을 키우는 게 공부다. 공부는 향유의 기회를 익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으로 평가받는 스페인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 많은 이들이 아람브라 궁전에 방문하면 그 아름다움과 매혹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인간은 때때로 아름다움에 깊이 취하다 보면 그 아름다움에서 오는 불쾌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피렌체의 다비드 상을 본 뒤 더 이상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오드리 헵번을 보고 이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기하학을 배우면 새로운 차원의 눈이 떠지면서 그 아름다움의 본질, 아람브라 궁전이 왜 아름다운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져서 그 아름다운 자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그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게 되죠. 저자는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저자가 말하는 분별의 힘이 향유로 이어지는 연결점이기도 하고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긴 해도 책을 직접 읽어보시거나 제가 소개한 저자의 문장을 깊이 곱씹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강이라는 작가는 이 세상은 이토록 아름답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How great the art 라고 감탄하는 추상적 경탄을 넘어서서 아름다움과 고통에 대해 한 걸음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간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전체를 되짚어보며 이 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